그럼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은 뭐 그렇다고 쳐도 1, 2심은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. 그냥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위증교사가 제일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죠. 그러니까 예. 사실 이 사건도 어느 정도 지금 이화영 부지사 이 판결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됐기 때문에 빨리 나오려면 빨리 나올 수 있어요. 이미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. 딱 이제 그 보고 여부만 딱 이제 보면 되는 거라서 진짜 빨리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뭐 쉽진 않을 것 같고 예. 또 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무슨 정말 깜짝 놀랄 방법들이 다 동원될 것 같고 근데 예. 위증교사는 굉장히 법리가 간단하고 게다가 지난해 그 영장실질심사 때 유창훈 부장판사조차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이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그냥 네. 딱 하고 적시를 했어요. 그래서 예. 이게 우리가 그 이수진 전 의원 있어요. 민주당의 이수진 전 의원이 그 백현동 사건 관련돼 가지고 판결 나온 거 보고 라디오에 나와서 제가 이수진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이분도 법률가 출신이라서 이걸 아는구나 싶었는데 나도 끝까지 무죄라고 믿고 싶었는데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면 저 재판부도 이렇게 판단해요.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법원은 변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기각할 때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없다라고 얘기했지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이 그리고 거기서도 유창훈 부장이 그 할 때도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 인정해 줬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이번 신진호 부장의 이 판결에도 그대로 연속선상에서 간 거고 네. 위증교사도 그대로 갈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조인들이면 다 알아요. 그대로 갈 거라는 그대로 걸. 갈 거라는 걸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네.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건데 위증교사는 그래도 빨리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좀 지연이 된다면 대선 출마도 가능해질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. 그리고 가장 좀 우려되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안 나왔는데 1, 2심에서 뭔가 좀 유죄 선고가 나잖아요. 그럴 경우에도 일단 출마가 가능해져 버리면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헌법 84조 논란이 또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. 재판받는 대통령을 봐야 되는 거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예,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하셨던 헌법 84조는 뭐냐면은 대통령은 내후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. 예. 이 헌법을 당시에 만드신 분들은 설마 피고인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게 예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소출하고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소출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기소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고 수사나 재판은 허용되지 않는 건데 이 취지가 제가 30년 전에 헌법 강의 들을 때 교수님한테 들은 취지가 이게 어떤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예외적인 규정을 둔 거라고 하시면서 예. 수사까지는 허용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재판은 언급을 안 했어요. 그러면은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대선 전국은 2년 뒤부터 이제 펼쳐지거든요. 예. 그러면은 확정이 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 속도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 조국 그 대법원 재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. 예.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서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출마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. 네.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 법만 보면은 재판까지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은 소출하고 한정을 해놨고 예외적인 규정이라면은 법 앞에 성역은 없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재판까지 진행된다고 그렇게 어떤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. 이 헌법 문헌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위증교사도 벌써 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고 있잖아요. 네.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판부가 과연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? 저는 그냥 사실상 진행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봐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논의를 자꾸 이어가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전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이상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예. 생각합니다. 그냥 지금 벌어진 재판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. 예. 네. 박상수 변호사도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? 아 정말 저는 그냥 민주당이 이제는 이재명과 좀 작별할 때가 안 됐나. 네. 예, 아니 민주당이라는 더 똘똘 정당의 뭉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예. 이 전통과 역사를 갖고 대한민국에 어찌 보면 수권 정당이 될 수도 있는 이 정당이 네. 이재명 사당은 아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과 결별할 때가 된 게 아닌가. 저 엊그제 그 김영진 의원이 그래도 그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. 2026년 대선 때는 26년인가 27년인가 하여튼 뭐 예. 예, 그때 대선 때는 27년. 그때는 뭐 후보가 그때 가서 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예. 김영진 의원이. 난 네. 그래서 그게 민주당이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꼭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. 사실 예. 왜
헌법 84조가 이렇게 생각을 못했느냐? 아니 대통령을 배출할 정도의 정당이면 정당 내부의 스크린 기능에 의해서 적어도 형사 피고인은 대통령 후보가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일종의 자율규약 같은 거죠. 예. 너희들끼리 그 우리가 공정거래법에서 자율규약 같은 거 얘기하는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 정도는 해라. 우리가 법이 다 안 들어가도. 근데 그 스크린 기능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예, 뭐 민주당에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. 이제는 좀 이재명과 이겨라. 작별할 때가 됐다. 네.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